자, 이어갑니다. 문제 13번. 자, 다음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순서 문제입니다. 가, 서한평을 선제 공격하였으나 이장 유주에서 강금의 공격으로 한도성이 함락됐습니다. 고구려 동천왕에 대한 얘기. 시기로 본다면 224년, AD 224년. 두 번째, 백제 근초강의 공격으로 평양성에서 전사했습니다. 고국원왕. 고구려 고국원왕. 시기로 본다면 371년. 4세기 상황이죠. 네 번째, 불교를 수용, 태학을 설립, 율령을 반포했다. 372년. 소수리망. 이것도 마찬가지. 4세기 후반이죠. 보시면 고구원왕의 아들이 소수리망이에요. 이 두 개만 잡아도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동천왕은 서한평 공격에 실패했다. 우리 자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천왕 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서한평을 점령합니다. 그 결과 낭랑을 축실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가나다 순서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4번. 이건 비교적 좀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고구려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블렁크 문제예요. 가로넣기 문제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블렁크 문제 자주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긴 왕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삼국 중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했대요. 고이양입니다. 고이양이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관리는 종신에 처하고 절도죄는 2배 배상, 일체기법의 배상제도. 당연히 이 왕은 백제왕입니다. 있었던 사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내신자평 등 6자평 제도를 시행하였다. 네, 맞아요. 내신자평. 6자평 중에 가장 높은 자평이죠. 그 같은 말로 상자평이라고도 합니다. 내도자평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내두자평, 재정에 관련된 부분. 다른 자평은 몰라도 돼요.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가겠습니다. 고흥의 역사서는 서기를 편찬했다. 근초고왕. 최고 전성기 백제전성기 때. 역사서가 만들어졌다. 중국 남조의 양가 통과 영동대장군이 작호를 받았다. 무령왕. 여기 웅진식입니다. 6세기로 넘어가죠. 네 번째, 장수왕의 공격으로 환성이 함락되고 아차선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죠? 여기는 고구려 승려. 도림에 의해서 백제가 무너지는 과정. 장수왕의 첩자로 승려였던 도림이 박혁을 즐겨하는 사실을 알고 장기와 바둑에 능했던 도림을 계로왕에 보내서 백제의 정보를 캐내고 백제의 국력을 좀 약화시키고 난 다음에 장수왕이 남하에서 백제 계로왕을 전사시키는 업적을 쌓았던 것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설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한번 볼까요, 박스에?
아는 단어가 있죠. 가야 산신 나오고 뇌질 주일 나오고 뇌질 청해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라로 보면 기본적으로 가야입니다. 예. 요거 구분하면 돼요. 대가야, 그 다음에 금강가야 시조들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가야를 지칭하는 거고, 혹시 내질 주의를 지칭할 수도 있고 내일 청해를 지칭할 수도 있다. 그동안의 기출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면 크게 보면 가야, 작게 보면 금강가야, 대가야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지금 지문은 나라 전체를 본 거기 때문에 가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거 봅니다. 가야의 특징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됐죠? 중앙집권국가가 되게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화돼야 돼. 잘 봐. 중앙집권국가가 되긴 필수 조건들이 있다고. 일단 왕권이 강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면 어떻게 영토가 확장되는지. 영토가 확장됐다면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군대가 파견됐는지. 그 다음에 관리나 군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법이 있어야 되겠죠. 율령은 공포됐는지. 그 다음에 불교는 공인됐는지.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필수 요건이에요. 중앙집권국가하기 위한. 요 필수 조건을 부합한 나라는 딱 요건 나라밖에 없다고. 고구려 백신라밖에 없다고. 가야 봐봐. 왕권 강했어요. 일부. 영토 확장도 일부 해요. 부실하게 하지만 관리와 군대 파견, 율령 반복, 불교 공인 보이질 않아요. 가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금강가에는 인도의 아유타국에 공주가 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이죠. 그때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온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불교 공인으로 보진 않아요. 불교를 공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강가에는 중앙집권국가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현재까지 논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새로운 게 발견되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500에서 600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이미 중앙집권국가 됐을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는 아직까지는 보수적 성향을 띄어서 아직까지는 연맹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2번 가죠. 5세기 한강 지역을 차지해 전성기를 누렸다. 장수왕에 대한 얘기. 고구려 장수왕. 3번 전기 가야 연맹시대 신라와 비슷한 돌무지 덧날 무덤이 유행하였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덤은 고분들이 얘기해도 옛날 무덤들 얘기하는 겁니다. 돌무지 덧날 무덤은 무조건 신라 거예요. 신라 고유 무덤이에요. 자, 가야의 무덤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돌널 무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돌널 무덤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돌 덧널 무덤. 가야 거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돌방 무덤. 구분해 봅시다. 일단 신라 가야 것만, 나머지 고구려 백제는 좀 빼고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두 개만.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질 것이다. 가야의 무덤이 나오면 되게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돌무지 덧넓은 신라 고유 무덤은 되게 기출이 되게 많이 나왔죠. 가야의 무덤에 관련되면 되게 양이 적게 기출됐죠. 그래서 가야의 무덤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다 돌이에요. 돌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참고로 돌을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전부 다 그 뿌리를 본다면 북방계라고 보시면 돼요.
북방 시베리아 계통의 고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엄청난 양의 돌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가야인들과 신라인들이 뿌리가 아마 북방계 쪽일 가능성이 크다고 학계에서 보고 있는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선화공주를 사모해 헛선물을 내게 한 뒤 차지하였다. 백제 무왕에 대한 얘기. 네, 백제 무왕에 대한 얘기.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다음 왕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남조의 동진으로부터 고구려 왕 나간궁공으로 보내졌고, 미술하는 고구의 고구려 나간궁공, 우리 기본서에 잘 나오지 않죠? 장수왕에 대한 얘기. 사신을 북위에 보내 표문을 바치는 등 남북조와 동시에 외교관계를 체결, 남북조, 북위의 송해 관계를 이용하여 몽골 지역의 새 예민족인 유엔과도 통교하였다. 장수왕 시기. 5세기 장수왕의 외교정책에 관련된 부분. 중국이 두 쪼가리 났죠, 지금 현재. 북위와 송해관계. 장수왕은 아버지와 좀 다른 정책을 펼쳤죠. 아버지 강개토대왕은 알다시피 북위를 공격했나요? 공격 준비 중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북위를. 대신 장수왕은 아버지 정책과 좀 다르죠. 침략하지 않습니다. 일단 장수왕은 북위에 좀 창피하지만 우리 역사책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우리 공무원 교재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위에 조공을 하죠. 끊임없이 조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고요. 또한 외교를 통해 견제하는 방식을 타죠. 송해 군사 물자와 말들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수출하는. 그래서 북위와 송을 견제하게끔 다. 고구려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의 적의 적은 아군이야. 자,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고구려는 북위와 적관계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적의 적은 아군이기 때문에 송해 군사 물자와 말을 수출해서 송해 군사를 증강시켜서 북위를 견제하게끔 만든다.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친 인물, 장수왕에 대한 얘기. 됐죠? 약간 요게 좀, 여러분 좀, 약간 깨림직하지. 그래도 5세기 최고 전성기 왕인 강개토대왕은 장수왕 시기에 장수왕이 조공다고 바쳤다는 얘기를 그래서 잘 다루질 않아요. 아셨죠? 조공에 대한 얘기를 잘 다루진 않지만 일단 이런 상황도 있었다는 사실 정도로 우리 팩트를 알고 가자.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옳은 거 골라봅니다. 유교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소스리망. 전현 모형에 침입해 수도 함락됐다. 고국 원앙. 이 결과 자기 부인, 자기 어머니,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 5만 명,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이 탈취되는 되게 치욕적인 시기였다. 고국 원앙의 시기. 거란족 비려의 세계 불황을 격파하고 소말 양 등을 놓이겠다. 비려, 강개토대왕입니다. 강개토대왕입니다. 지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당을 설치하여 무예와 한화를 가르쳤다. 경당의 밑줄 조건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평양천도 이후입니다. 국내선에서 평양천도 이후에 경당이 설치됩니다.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 설치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17번. 다음 자료에 글이 게시된 새겨져 있는 그릇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 고분에 출제된 청동합은 높이 19.4cm, 뚜껑이 있는 그릇으로 그 바닥에 을묘년, 국광상, 강개토지, 호우,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하는 16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호우명 그릇. 이게 발견됐다 해서 이 무덤을 우리는 호우총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어디에?
신라 경주에서 발견되었다. 됐죠? 근데 이 글자가 강희토대왕 얘기를 하고 있더라. 즉 강희토대왕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근데 이 글자를 봤을 때 강희토대왕이 썼던 비문의 내용과 비문의 글자체가 유사하더라. 결과적으로 이 호우청에 쓰였던 호명 그릇은 결과적으로 강희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호우청, 국강산, 강희토대왕, 호우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강희토대왕 시기 만들었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장수왕 시기 만들어졌다.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고구려 강희토대왕 때 만들어진 유물이다. 아니요. 강희토대왕 사후 장수왕 시기 제작되었을 거로 보고 있다. 왜? 을묘년이기 때문에 아버지 강희토대왕이 죽고 난 3년 뒤에 을묘년이니까 3년 뒤쯤이다. 아버지 죽음 뒤에 3년 뒤에 썼을 것이다. 을묘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신라가 반포한 율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거 울진 봉평비죠, 이거. 두 번째 질문인가요? 율령? 예. 울진 봉평비. 신라 버붕왕이 된 얘기입니다. 예. 울진 봉평비. 버붕 시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육부의 존재가 보인다는 거야. 고구려 땅 일부를 빼앗았더니 세금을 많이 걷었더니 고구려 사람들이 신랑이 되면서 반발이 커지면서 관공서를 불태우고 야산을 방화해서 그 고구려 유민들을 처벌했던 내용들이 율진 봉평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법이란 고구려 일반민들을 노비처럼 돼서 세금을 너무 강하게 걷어가다 보니 일이 터진 것, 이걸 노인법이라, 노비 노자입니다. 노비 노자. 노비처럼 세금을 너무 강하게 걷어가더라. 노인법. 그 다음에 얼룩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신라의 가장 유명한 얼룩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모습도 그 울진 봉평비에 기록이 남아있더라. 다 잡아야 돼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3번 고구려 수도인 평양의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호우청 무덤 아까 애들이 경주라고 그랬습니다. 경주. 5세기 초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답은 4번이죠. 네. 고구려인들의 이상이 신라 경주 땅 속에까지 미쳤음을 갖다가 반증해 준다. 호우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대충 뭐예요? 호우청을 통해서 고구려인들이 고려군이 경주에 주둔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신라 왕의 빈번한 교체가 존재했다는 거. 네. 다 잡아야 돼요. 기초입니다. 18번 갑니다. 다음은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와나 대한 사이에 있었던 블렁크 문제가 드디어 나왔군요.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가셔야 돼요. 고구려가 될지 백제가 될지 신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로놓기 문제를 하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가셔야 돼. 1번 갑니다. 형사 치수제에 의한 우씨 왕후와 둘째 동생 연우와 결혼 산상왕에 등극됐습니다. 고국천왕 얘기입니다. 고국천왕 때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제로 바꿔놨죠.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고국천왕이 후계자, 즉 자손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때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시분이 선택을 하죠. 고국천왕의 시동생, 두째 시동생 연호와 결혼하게 되었다. 예. 일종의 형사치수제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고구려에. 예. 우시부인은 결혼이 안 되죠. 그래서 연호와 다시 주통 부인과 결혼한 차이가 아들이 등장하죠. 예. 이게 산산왕이 됩니다. 산산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동천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이 반포되었다. 자, 다 부분에 갑니다. 불교 공인, 태학 설립. 이건 소수림왕이에요. 소수림왕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국 원왕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고국 원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백제 근초가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네. 근초고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게 되었다. 누가? 고국 원왕이. 네. 쉬워졌죠? 네. 두 번째,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 애군을 격파했다. 강개주대왕.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했다. 장수왕. 이거 다 5세기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세기 상황들이니까 한참 뒤에 나와야 되겠죠. 강개주대왕, 장수왕은 5세기 상황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질문. 수양제에 110만 대군을 철수해서 격퇴했다. 을지문덕 영양왕 때 612년 7세기 상황이 돼야 되겠죠. 한참 뒤 얘기죠. 4번 1번. 문제 19번으로 갈게요.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백제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양서에 따르면 백제가 요수와 진평을 차지했다. 밑줄과 요수와 진평을 차지하였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네. 여기가 여동, 백제, 요서 이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거예요. 근초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초광이 우리나라도 아닌 요서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혼란기였다. 5, 16국의 시기였다. 이때 중국의 상황은 뭐였다? 스스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싸우다 보니 백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자, 근초광 거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박사공이 서기를 편찬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2번 질문 무왕입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면 꼭 잡으셔야 돼요. 최근에 잘 나오기 때문에 미륵사, 익산에다가 미륵사를 건립했다.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신라의 동맹을 강화했다. 동성왕하고 소지왕. 그 다음에 중국의 남조와 활발한 겨울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다. 성왕. 그 유명한 노리사치계. 노리사치계까지. 답은 1번. 문제 20번.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다음 백제와 관련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율령이 반포됐다. 고이왕. 언제? 260년, 3세기 초. 두 번째, 평양성을 공개 고군왕을 살해했다. 근초고왕. 근초고왕. 4세기를 대표하는 백제 전성기왕. 연도로 치면 371년. 세 번째, 동진 성녀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다. 이건 연도 알고 계시죠? 384년.
침류왕 4세기 후반. 네 번째, 옹진을 천도하여 남천 시대를 열었다. 문주왕 시기 475년 5세기 후반이 되죠. 누구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로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수왕의 남하로 계로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문주왕이 옹진까지 천도하게 됐다. 그리고 남천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쉽게 근데 문주왕은 재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옹진 세력과 한양에서 내려갔던 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면 희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은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3세기, 4세기, 후반, 5세기. 자, 문제 21번 가겠습니다. 다음 무덤의 주인이 왕이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자, 71년 7월 5일 제6호 벽돌 무덤이 내부에, 자, 6호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 무덤. 자, 기존일 겁니다. 스매드는 유입수를 막게 하여 후면의 배수를 위한 굴착공을 파면서 왕릉에 있고 드러나 조사하게 되었다. 시설은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 되어 있다. 7호분이 우리 알다시피 무령왕릉입니다. 여기 주인이 누군 줄 몰라요, 여기는. 7호분은 무령왕릉이 주인이었다가 밝혀지게 되었다. 6호분에는 벽화가 존재하죠. 여기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통점, 벽돌 무덤입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무덤 양식이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가 묻힐 뻔했던 것들이 무령왕릉의 발견으로 인해서 백제를 다시 재조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무덤 중에 하나가 무령왕릉입니다. 네. 대략 한 3,000점 넘는 우리나라의 백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왕이 있었던 시기 사실로 옳은 것. 옹진의 사비를 천도했다. 성왕에 대한 얘기. 사비로. 오늘의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했다. 성왕 시기에. 강과 바다가 연결돼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입지적 조건이 천도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중국 남조의 양의 사신을 파견하여 예의관계를 강화하고 양으로부터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을 책봉돼서. 답은 2번. 전통적인 문제. 3번,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금동대항로와 죽은 아들을 위해서 창왕명 석조사리감을 제작하였다. 누구예요? 이 정도는 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몇 번 지문이지? 3번 지문. 이덕왕에 대한 얘기. 왜 냈을까요? 나올 것 같아서요. 네. 성왕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향로, 절을 짓고, 왕의사라는 절을 짓고 다시 아버지의 이신 향로를 갖다 멋진 향로를 짓고, 그 다음에 또마침 아들이 죽어서 또 그 아들을 또 기리기 위해서 또 하나 또 살해함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백제 왕 중에 가장 좀 슬픈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고, 또 왕이 되기 싫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이럴 때 정말 왕이고 뭐고 다 하기 싫은 시대가 인물 중에 하나가 이덕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효성과 우예가 지극하여 해동 증자. 증자의 밑줄거든요. 증자는 효의 신입니다. 우리 춘추 전국시대 증자는 의장입니다. 해동 증자로 칭했다. 의장을. 마지막 왕이죠. 문제 22번. 다음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은 애교와 국방에도 힘을 기울여 아라가야와 금강가야 등을 병합하고 신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왕은 528년 버붕왕 15년에 불교를 공인, 고대 국가의 2년째 기초를 마련하였다. 자, 다음 왕은 이미 답을 줘버렸어. 사료에. 버붕왕이라고 이미 답을 줘버렸어. 왜 줬을까요? 그러면 쉽게 맞으라고 준 거예요. 그냥 고민했어요. 버붕왕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주자. 왜? 불교 공인하면 그냥 다 할 것 같은데 굳이 버붕왕을 안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왜? 버붕왕이 업적이 되게 많아요. 자, 볼게요. 애친율 고구려 강제투쟁 도움으로 격퇴했다. 뇌물마립간. 뇌물마립간. 두 번째, 처음으로 계림의 시장을 개설하였다. 시장 개설 봅시다. 정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장이 개설된 거 소지마립간. 이치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개설되다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증왕. 동시와 서시전이죠. 동쪽이 시장을 열었고 동시전은 뭐야? 감독관청이 열렸다는 뜻이죠. 통일 이후입니다. 통일 이후에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를 개설하고 서시전과 남시전을 개설했다. 통일 이후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였다. 시장 개설.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쯤 우리나라에 뭐 전통시장 정도 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정도. 소지마립간 시장 개설된 이치는 어딘지를 몰라요. 지증왕 동시와 동시전, 경주의 동쪽에 시장을 열고 감독관청을 열었고 통일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면서 서쪽에 남쪽에 시장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감독관청이 서시전과 남시전을 열게 되었다. 시장 정리 끝. 그 다음 고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다. 답은 3번. 항룡사와 흑륜사를 건립하고 고구려 승리 해량을 맞아 불교계단을 정리했다.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입니다. 그 메모에다 적어봐. 메모에다가 버붕왕의 업적을 책 찾기 귀찮으니까 적어드릴 테니까 하나씩 봐. 책 찾아보고 하기 귀찮으니까 봐요. 첫 번째, 병부 설치 봐. 버붕왕의 비읍 병부를 설치했다. 두 번째, 율령반포. 율령반포 아까 했다시피 울진 봉평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다. 색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비, 청황의 색깔 됐다. 그 다음에 불교공인. 그 아래 2차도는 순교죠. 2차도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었다. 불교 공인되신 조건에 귀족들이 뭘 가져갔나요? 상대등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일종의 불교 공인과 관련된 정치 협상의 산물이 등장하고 있더라. 불교시 과학명이 시작되죠. 어디까지? 진덕여왕 때까지. 불교시 상되더라. 금강가야를 6세기 초에 점령하더라. 버붕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번씩 적어보시고 또 안 보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끊임없이 한 번에 다 잡을 수 없어. 하나씩 잡아. 버붕왕 하나 잡아보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 파트로 갑니다. 문제 23번.
경제 파트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보겠습니다.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수, 소와 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 문서를 만들고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거두었다. 변동사항을 조사해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년마다 작성하는 건데 실은 조사는 매년 조사합니다. 아셨죠? 여기 적어놔야 돼. 빠져있어요. 조사는 매년이고 작성은 3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민정문서로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 정창으로서 발견되어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 세무 행정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라 장적 또는 신라 촌락 문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민서청, 민정문서에 대한 얘기.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에 서원경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고 오늘날의 행정구역인 청주지역으로 보더라.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네. 서원경과 청주를 되게 장난을 많이 칠 거야. 그래서 민서청 이렇게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자, 민정문서에 대한 얘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군요. 옳지 않은 것. 남녀는 연령에 따라 6등급. 연령에 따라 6등급. 되게 쉽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래서 61살이 되면 환갑 전체 해주잖아요. 장수했다. 그죠? 네. 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 호구의 정남을 표시하는 거죠. 노동력이 가능한 남자, 정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인구죠. 호구니까.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기도 좋네. 인구.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등급으로 나눴네.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틀려요, 여러분들이.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네.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맞힐 때 센스가 틀린 사람은 빵점이죠. 살짝 외워도 되잖아요.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등급. 이거 왜 틀려? 틀린 사람 이상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 두 번째, 재산 상속과 분배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산 상속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이 틀린 점입니다. 간료전에는 간료에는 간료전을 3번 민정문서상에서 내실형 답을 지칭합니다. 간료에게 줄 토지를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 그 생산량의 일부를 그 간료가 급여 목적으로 가져가다 이걸 내실형 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성덕왕이죠. 민정문서상에서 토지는 정전은 곧 민정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걸 보고 있습니다. 민정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현에는 주 아래는 군이나 현을 나누어 지방간을 파견하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구주 5성이 만들어져. 지금 이 문제는 뭐죠? 신라 후대 얘기하는 겁니다. 원빌단이 통일신라에 대한 얘기죠. 민정문서 자체가 통일신라 후대에 발견된 문서이기 때문에 왜? 서원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구주 5서경에서 5서경이 여기 포함됩니다. 5서경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구주 5서경으로 신문학기부터 돼서 계속 통일신라 때까지 후기까지 계속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다음 사실을 시행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선후관계입니다. 우리 역사시험 최근 트렌드가 선후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흐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꼭 연도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지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끔 준다. 기억번 갑니다.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주었다. 관에 동그라미, 관에.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주었다. 신문왕. 자, 봐봐.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뭘 폐지했다는 뜻이죠. 노급을 폐지한다 신문왕이 되겠죠. 자, 4번 봐봐. 아니, 니을 번 봐봐. 네간에 녹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했겠다. 녹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갈록이 되겠지. 이거 두 개 다 신문왕이야. 자, 선후관계를 봐야 돼. 노급이 폐지됐기 때문에 관료를 준 건지, 관료를 줬기 때문에 노급을 준 건지. 이 순서야. 관료전을 지급됐기 때문에 노급이 폐지되는 거야. 관료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노급이 폐지. 순서를 갈록으로 잡으면 돼. 기본적으로 뭐야? 기역, 니을 순서 가야 돼. 자, 기역, 니을 순서 갑니다. 여기 신문왕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봐봐. 그러면 문제 풀어보자고. 객관식이니까. 자, 질문 선지를 봐보자고요. 기역, 니을이 아닌 건 삭제시켜봐. 4번 X. 왜? 기역, 니을이 아니지. 니을 격이지. 그지? 풀어보자고. 객관식이니까. 4번 니을 격 X. 순서 들렸지? 자, 그럼 기역, 니을 순서니까 1번, 2번 중에 고르면 된다고. 오케이? 확률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아는 것을 선후관계 빨리 잡으라는 얘기지. 자, 보겠습니다. 2번, 니은번 가죠. 처음으로 백성들이 정진을 제거했다.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때 정진을 지급했습니다. 성덕왕. 그 다음에 3번, 디귿번. 경주에 서시와 남시를 개설하고 서시전과 남시전을 개설했다. 서시전과 남시전, 서시와 남시. 여기에 효소왕. 보세요. 잘 봐요. 신문왕이에요. 여기 신문왕이 장자가 효소왕. 효소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16살에 죽어. 그의 동생 성덕왕이 자리를 차지해. 순서 봐.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 이건 형제. 여기는 부자지간. 연도를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요. 선생님 다 아니까 푸시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효소왕과 성덕왕의 사이를 좀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형제입니다. 형, 동생. 자식을 두지 못하고 16에 죽습니다. 그리고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 파트. 문제 25번. 다음 삼국시대에 남북국시대에 사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백제는 간음죄를 범할 경우에 모두 남녀를 처벌하였다. 1번 틀렸습니다. 좀 잔혹한데요. 간통한 여자는 백제는요. 남편 집에 노비로 삼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형벌을 받게 하면 되는데 되게 치욕적이죠.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라 하랑도는 진골, 기족에서 평민까지 포함되는 조직이다. 네. 그래서 하랑과 낭도의 조직이다. 합성어가 되죠. 삼국시대 전쟁 준비가 많았으나 통일 이후 점차 사라졌다. 고골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자녀를 노비로 삼기도 하였다. 답은 1번. 25번은 약간 난이도가 있겠다. 여러분이 잘 접하지 않는 문제니까. 그런 경우 살짝 적어, 여러분들. 좀 난이도 있습니다. 난이도 살짝 적으라고. 여러분과 저만의 약속들 잡으시면. 다르게 표현하면 한번 다시 보라는 얘기야.
볼 때 꼼꼼히 하면 다시 보라. 문제 26. 다음 남북국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옛 지배층에 관등을 주어 포용하였다. 그렇죠. 2번 신라 육도분 출신들은 학문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진출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렇죠. 3번 발해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언제부터? 문왕 후기부터 받아들였고 정해공주 무도는 전형적인 당나라 양식의 벽돌 무덤이다. 정해공주 무덤은 전형적인 게 아니라 대표적인 뭐예요? 불식돌방 무덤이에요. 자, 이게 동모산, 여기가 정해공주 무덤. 둘째 딸 정해운. 굴식돌방 무덤. 정효공주 무덤. 여기 넷째 딸, 여기 둘째 딸. 벽돌 무덤이 보이죠? 벽화가 존재하죠. 12인물상. 여기는 돌사자사장. 돌사자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묘비명에 자기 아버지를 항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항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덕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호는 원래 대영이라는 연호를 쓰는데 대영 말고도 보덕이라는 연호 하나 더 보이고 있더라. 자기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문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발의 세 번째 왕 문왕에 대한 얘기. 벽화 12인물상을 봤더니 옷이 다 당나라의 복식을 하고 있더라. 당나라 요소가 많이 반영되고 있더라. 그만큼 문왕 후기가 되면은 당나라의 문물을 되게 많이 받아들이더라. 이거 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됐죠? 가끔 산도 물어보는 수가 있다. 네. 여기 육정산, 여기 용두산. 부산에 가면 용두산이 있는데 네. 여기도 용두산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국가직에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 무덤 이치와 그 다음에 넷째 딸 무덤 이치와 특성들에 대해서 메모 잘 하시고 안 보고 한 번씩 한번 써보 주셔야 됩니다. 오래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발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공주 무덤, 이치, 내용, 벽화 유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들의 업적, 수도 천도, 고구려적 요소와 당적 요소 구분할 줄 아는지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해는 처음 진국이라고 칭했다가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에 봉해진 다음에 발해라는 국어를 사용하였다. 네, 처음부터 발해라는 사용하지 않았고 진국이라고 출발했다. 문제 27 가봅시다. 문제 27. 다음 통일신라 시대에 농민 생활의 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향이나 부엌에 생활을 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그렇죠. 연수유답이나 간모답을 경작하기도 하였다. 그렇죠. 지방 농민들은 보통 촌이라고 말하는 말단 행정구역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쌀, 보리 등의 곡물, 작물 이에도 모시, 목화 등의 의리, 작물을 재배하였다. 뭐가 틀렸죠? 목화가 들어가면 안 되죠. 원 관석기에 들어오니까 13세기 고려. 고려기 문익점에 의해서 들어온 목화가 통일신라에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작물 잘 보세요. 가끔씩. 마늘이 나온다든가 목화가 나온다든가 감자가 나온다든가 고구마가 나온다든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작물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문 아파트로 갑니다.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부여능산리에서 발견된 금동대향로는 신선이 산다는 봉대산이 조각되어 백제인의 신선사상을 잘 표현한다. 신선사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도교에 대한 얘기. 이미 백제에도 도교가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동대향로를 보시면 중간 꽃 봉우리 부분에 그 악인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악기를 튀는 모습이 보일 거야. 이게 도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이상향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 삼국불교의 윤회설은 왕이나 귀족의 우월한 지위가 전생에 대한 공덕을 많이 쌓은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신분질서를 정당한 이념으로 제시되어 왕권강에 이바지하였다. 윤회설 잡으시고요. 또 업설이라고도 해요. 업설. 일종의 뭐죠? 내가 전생에 얼마만큼 많은 덕을 쌓았느냐에 관련된 부분. 예전에 내가 1000년 전에 되게 고려시대에 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왕의 신분으로 그 다음에 귀족 신분으로 태어났다. 즉 정권의 정당성을, 자기 신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들. 윤회설, 업설. 신라에서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이더라. 그 다음에 3번 신라후기 민간사회에서는 주문에 의한 질병이나 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 구복적인 밀교에 밑줄 긋습니다. 밀교. 자식 출산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질병 치료에 대한 얘기들, 이걸 밀교라고 합니다. 자, 봐봐요. 이게 신라에 등장하는 거예요. 신라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밀교는 신라에 고구려백제가 아니에요. 자, 봐봐. 승려들이 봐봐. 열심히 수행하게 돼, 봐봐. 절간에 들어가서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 일반 신도들이 막 들어왔어. 수행들이 산속 깊은 곳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수행만 열심히 하고, 불교 경전만 열심히 읽고 있어. 그러면 신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미안해서라도 수행 공간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잖아요. 야, 빨리 가자. 그럼 어떻게 될까? 불교 수행자들은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그 절은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승려들이. 아니, 불자들이 와서 어떻게 희주도 좀 하고 함에다가 돈도 좀 넣고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야. 그 뭐가 낙장이 시작한 거야? 밀교적 성격이 등장한다. 먹고 살아야 될 스님들도 자식 출산에 대한 기원, 그 다음에 질병 치료. 예전에는 승려들이 의승이 있단 말이에요. 의사 승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의승들이 질병 치료도 하는, 즉 요즘 대중을, 민중을 가까이에서 접해서 불교의 부흥을 바랄 수 있는 종교를 우리는 밀교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라에 등장합니다. 오케이? 심하예요. 밀교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밀교는 뭐예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일부분 중에 하나이다. 불제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는 승려면 대빵 많으면 뭐 한다고? 그 절은 그 승려들 굶어 죽은다고. 야, A라는 절에 갔더니 승려가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을 다 한 방에 치료줘도 어떻게? 여기 주사 한 방 나는 그냥 깔끔하게 해놨어. 결혼 10년이 됐는데 아직 출산이 안 돼서 이 부부의 고민거리야. 같이 주사 한 방 딱 맞았더니 그애 임신해서 아들 낳대.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갈 거란 얘기야. 이게 밀교적 성격이다. 오케이. 자, 잡혔죠. 5번 고을승려 겸익은 백제승려입니다. 틀렸습니다. 단순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29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 가에 해당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라의 삼보의 하나로, 삼보의 밑줄,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덕여왕식이 밑줄 긋습니다. 삼국유사에 가면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이 있대요. 당나라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누구의 요청으로 건조되었대요. 네. 뭘 얘기할까요? 황룡사 구충목탑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암기하라고 얘기했죠.
누가? 선자준마가 만들었대요. 이렇게 두 개를 통째로 외워버리자는 얘기야. 선덕여왕 시기에 자장이 건의해서 만든 게 항룡사 구충목탑이다. 그래서 호국적 성격이다. 구충에 신라가 정벌해야 할 나라 이름을 다 적었다 이 말이지. 여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승려는 자장이 되겠습니다. 자장은 가장 대표적인 계율종 개창자입니다. 신라 5교 중에 하나였던 계율종을 개창했다. 계율이란 승려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되게 중요한다. 그 대표적인 게 양산 통도사에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는 지금도 승려들이 사관학교처럼 되게 요즘 말로 치면 FM대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중에 하나이다. 양산 통도사에 대한 얘기.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 계율종을 개창하였다. 누가? 자장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상호 우전적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진리를 주장한 하엄일승 법궤도를 남겼습니다. 누굴까요? 하엄일승 법궤도? 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엄일승 법궤도를 강의하게 되었다. 하엄종을 개창하신 분, 의상에 대한 얘기. 의상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하엄일승 법궤도. 연기설, 간음신앙. 자,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생들아, 죽어서 꼭 천국 가려고 하지 마. 지금 여기가 곧 천국이야. 간음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세관이 아니라 현세관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됐죠? 의상에 대한 얘기 나올 거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김제금산사에서 법상종을 개칭했다. 네, 진표입니다. 이게 진표.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자, 상자 기억해보자. 상자. 이거 뭐죠?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차이다. 차이. 신라 중심의 하엄종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한다. 법상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지역의 분화가 이루어지더라. 경주 사람도 통일됐기 때문에 하엄종 중심으로 가세요. 우리는 싫어요. 패망한 나라는 백전의 백제끼리, 고구려는 고구려끼리 하겠습니다. 지역의 분화가 이루어진 법상종. 지인표에 대한 얘기. 4번 15세에 당나라에 가서 유식학 연구의 개척자인 법상과 승변소 유식학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당현장으로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추가해봐. 당현장. 빠졌어. 추가. 당현장에게도 당현장이 삼장법사죠.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불법을 구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신라에서 행장을 챙겨서 중국까지 건너가서 삼장법사 즉 당현장으로부터 공부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 유식학이다. 유식학. 누구죠? 원측입니다. 원측. 원측이 쓴 책 하나. 해심밀경소도 같이. 해심밀경소. 원측에 관련된 책. 해심밀경소.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 네, 내 마음에 뭐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 해심밀경소. 유식학. 유식학 뜻풀이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깨우치는 자, 부처가 되는 자는 정해져 있다. 이게 유식학이에요. 유에 오직 유자를 씁니다. 유식학을 유. 오직 유자를 씁니다. 오직 유자. 식자는 알식자입니다. 알식자는 결국은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깨우친 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게 중국 유식학이에요. 근데 원측은
당 현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발표하죠. 자기는 중국의 유식학과 정반대리가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게 되면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고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식학하고 중국 유식학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 차이점 기억했죠? 중국보다 태어날 때부터 깨우친 놈은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유식학, 원칙에 들어왔던 유식학은 뭐라고? 무슨 소리야.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깨우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바뀌어졌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원칙의 유식학과 오리지널 중국 유식학에 약간 차이가 있다. 자, 문제 30번 줄게요. 30번 가겠습니다. 불교를 쉽게 얘기하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불교 때는 죽겠는데 이렇게 쉽게 하냐고 얘기하는데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좀 하셔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생님 얘기할 때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문제풀이 들어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문제 30번 갑니다. 불교 문제 계속 나오고 있네. 어차피 불교 문제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신라불교가 나오든 고려불교가 나오든 조선불교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99%인데 봅시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650년 의상과 함께 현장이 인도에서 새로 들어온 신유식을 배우기 위해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 했으나 요동에서 첩자를 걸려 사로잡혀 실패하고 말았다. 의상과 원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인물은 원효를 얘기하겠죠. 661년 문무왕 원년에 다시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떠나려 하였으나 배를 타러 당항성,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로 가던 길에 진리는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되돌아왔다. 밤에 오래된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해골에 갠 물을 마시고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밖에 없는데 어찌 따로 법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되돌아왔다. 이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승려는 우리 알다시피 원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떡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걸 모르면 어떡해. 이건 간첩이야. 그죠? 해골바가지 얘기를 모르면 간첩이지. 근데 문제는 답을 골라야지. 원효는 알았는데. 봅시다. 1번 고구려 영토를 자주 침범해 불쾌히 여겨 왕명에 따라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습니다. 진평왕식의 원광법사에 대한 얘기. 걸사표. 군사를 청하는 글인데 내심 내키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뭐 중생을 더 사랑해야 된다,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을 공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내가 쓰기는 싫은데 왕이 명해서 쓴다는 약간 내키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의 종파 융합에 이바지하였고 대승기신론 소와 소는 주석을 달았다, 어려운 글을 해석을 달았다는 뜻이 돼. 소가 들으면 신문화쟁론은 논문이야. 논자가 들으면 등을 저술하여 불교 사상적 이해의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다. 네. 원효 사상. 모든 일을 마음먹게 달렸다. 일체 유심조. 네. 일심사상 원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 그렇잖아요. 자, 새벽에 갈증이 나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고 갈증이 해결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 바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 물에 있음을 사실을 알고 구토 현상을 했다는 거야. 왜 그 물이 그 물인데 왜 구토혈을 냈냐는 얘기죠. 그죠? 결국 내가 마음이 변한 거야. 물은 변하지 않고 그 물이 똑같은 물인데 내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일심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원효에서는 해골 바가지 물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이제 해골 바지에 대한 사실, 진실은 있다보다 되게 시끄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해골 바가지 물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되게 쉬워져요. 아, 그게 일심사상이군요.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군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수험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힘들다 하면 어떡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20살이 넘어가지고 성년이 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데, 생각의 날은 아닐까요? 네,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시험 끝날 때까지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밌어지는 거고. 짜증난다. 때려치지 뭐. 그렇지 않나요? 때려치죠. 때려치기 어렵죠. 목표가 앞에 있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도전하고 때려쳐야죠. 근데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나는 된다 생각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났다 다 안 돼도 나는 된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강의실에 보면 시험 보러 가면 되게 한 25명, 30명 정도 입시를 하게 된다고. 중고등학교 교실에. 딱 거기서 한 명 합격한다고.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자신감 가져야 돼? 여기 왔더니 나밖에 합격할 사람이 없네. 되게 뻔뻔하게 자신감 가지고 들 앉으라고. 떨지 말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퍼부으면 된다고. 와, 여기서 한 명 나온다고? 쫄지 말고. 합격할 사람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는데 이런 자신감 가지고 들으라고. 왜? 1심사상 마음먹기 달렸잖아요. 혹 설령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자신만큼은 사기 충천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시험장 가서 앉으시라고요. 아셨죠? 늦지 않게 미리서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바짝 돼가지고 달려가서 그냥 부랴부랴 그런 천국 버리지 마시고. 가끔 그런 거 많거든요. 시험장 가보거든요. 예. 그 제발 좀 안타까워요. 교문 딱 닫히는 순간 뛰어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미리서 준비도 좀 하시고. 인도 기행문이 왕후천축국전 해초 다 하실 거고요. 하음 일승 법궤도를 남겼으며 모든 것을 상호의존적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의상에 대한 얘기.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문제 31번 가보겠습니다. 또 불교야? 좋아, 보자. 다음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사실 옳지 않은 것. 도의. 나왔네요. 도의 단어 자체가 나와버렸죠. 도의. 선정이 유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통 우리 불교를 교정이 있고 선정이 있죠. 신라 초기에 들어온 게 교정 5개가 있어서 우리는 5교, 그 다음에 9개가 들었다 해서 구선문 또는 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5교 구산 얘기하는데, 도의 나오면 무조건 선정 딱 잡아가시면 돼요. 자, 도의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서 서당대에서 심오한 법령을 보고 지혜의 광명을 지장선사에 배워 돌아왔으니 선정의 현무한 뜻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다. 도의는 구산산문 중 가이산문, 전라도 장흥입니다. 가이산문을 개조로서 784년 입당하여 남종의 서당지사의 법을 배운 후 821년 기구가 했다. 이에 우리나라 남선종이 처음 전래됐다. 선종도 남선종이 있고 북선종이 있는데, 도의는 남선종에 관련된 인물입니다. 도의는 남선종. 남선종은 해능, 신수 또는 수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도노계열, 여기를 점수계열이라고 불러요. 도노는 순간 터득하는 걸,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터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종에는 2가지가 있다. 도노계열과 점수계열. 도노계열은 6조 해능계열이 6대조가 되죠. 선종의 6조 해능계열. 그 다음에 6조 해능은 출신이 나무꾼 출신이에요. 귀족 승려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에 선종이 2가지 돌았다. 선종끼리 또 싸우더라. 선종과 남선종이. 그래서 훗날 뭐합니까? 진울이 선선 통합운동하죠. 남선종, 북선종.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선교 통합운동을 하죠. 진울에 대한 얘기. 훗날 고려 후기에 선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줄이면 어떻게 선교 통합운동이다 이렇게. 신라의 도의에서 고려 후기에 진울까지 다녀왔습니다. 우신정권 시기에. 자, 풀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
특정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살펴 깨달음을 먹고자 했다. 그렇죠. 선종승려도 지방 각지의 사찰을 건립했다. 총 9개. 그래서 구선문이라고 한다. 쌍봉사 철감선사의 탑은 선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신라하대의 대표적인 승탑이다. 그렇죠. 팔각 원당형 저가 출발점이 팔각 원당형이었다. 가로 열고 팔각 원당형 저라고. 탑의 모습이 팔각 원당형이었다. 이게 뭡니까? 스님 죽고 나면 뼈가루 묻은 거예요. 무덤이야 쉽게 얘기하면. 형태가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다. 4번 전제한권을 강화해주는 인연주 도구로 크게 작용했다. 이건 교종입니다. 선정은 지금 반대죠. 선정은 왕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라하대. 문제 32번 가겠습니다. 문제 32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세요. 71년 7월 5일 제6호 벽돌무덤 내부에 스며드는 유입수를 막기에 후면에 폐수를 위한 굴착공을 파면서 왕릉의 입구가 드러났다. 더 이상 안 읽을게요. 아까 유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백제 무령왕릉에 대한 얘기. 옳은 것. 1번 왕실 내부에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다. 아까 이 벽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벽화가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6호분에 사신도가 있어요. 사신도와 1월도가 있습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얘기합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1월도는 해와 달의 그림이 6호분에 있다. 6호분의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지 모른다.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물어볼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왕릉주의 둘레돌을 12진상을 조각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에 해당됩니다.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에서, 즉 왕릉이죠. 왕릉급이죠. 굴식 돌방 무덤이 보이더라.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왕은 아니겠지만 왕급 해당되는 거 김유신묘 굴식 돌방 무덤에 급을 가지고 있더라. 성덕왕하고 원성왕 등도 네. 동네 이름이 계능리 있다 해서 계능이라고도 합니다. 원성왕은요. 네. 여기는 또 특히 도교의 모습이 보이더라. 도교의 모습이 보이더라. 왜? 시비지신상의 모습이 보이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해당되는 시비지신상이 무덤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더라.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체는 사람, 상체는 동물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수호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더라. 김유신묘, 성덕왕, 원성왕 등의 이런 모습도 보이더라. 즉 도교가 이미 신라하대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더라. 이와 같은 무덤의 형태는 고려 왕실과 조선 왕실까지도 개성이 되더라. 뭐 서원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금방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왕릉 무덤에 12지신상이 무덤에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모습. 3번 왕릉의 천정은 모주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주림 천정 구조는 주로 굴식 돌방 무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4번 무덤의 구조는 남조의 양나라 영향을 받아 축조된 벽돌 무덤이다. 답은 4번. 벽돌 무덤을 한자로 하면 전축분이다. 같은 말로 벽돌 전자 쌓을 축자 벽돌로 쌓은 무덤이다. 같은 말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